사죄는 없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반둥회의, 아프리카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전쟁을 반성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식민지배, 침략, 사죄 이런 말은 끝내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의 있는 사과를 기대했던 우리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함께 복잡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네. 조금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예. 중요한 부분 아베 총리의 어제 반둥 회의에서의 연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侵略または侵略の脅威、武力行使によって他国の領土保全や政治的独立を侵さない、国際紛争は平和的手段によって解決する、バンドンで確認されたこの原則を日本は先の大戦の深い反省とともにいかなる時でも守り抜く国であろうと誓いました。 네, 이전의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건 2차 대전에 맞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건데 뭐 사죄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반둥회의가 뭐 50주년이었는데요. 코이즈미 총리가 가가지고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식민 통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라는 것을 명언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런 침략 또는 식민 통치 내용이 빠지고 또 이제 반성만 하지 그것도 이제 애매모호한 반성 그리고 이제 사죄가 명확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연설을 보니까 뭐 앞으로 있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나 전후 70년 담화 내용도 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반성에 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반둥회의 연설이 하나는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였거든요. 이번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4월 29일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고 미국에서 가서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8월 15일 전후 70주년 담화. 네.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걸 가늠하는 하나의 첫 단추였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깨지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4월 29일 이제 다음 주에 연설을 들어봐야겠지만 본인이 이미 지금 그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그런 침략, 식민통치, 반성, 사죄 이런 걸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아베다마에서 8월 15일 날 이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그런 그 반성, 사죄 이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픽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는 일본 전 총리들이 열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무라야마 전 총리는 목표는 사과하는 게 아니다. 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과거의 한 행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아베 역사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또 하토야마 전 총리는요. 명확한 말을 쓰기 싫으면 담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며 좀 더 직설적으로 아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신문들의 논평도 함께 보시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마저도 아베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적어도 만주 사변 이후 옛 일본군의 행동이 침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런 일본 논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베는 그 침략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다. 뭐 그런 말을 했었던 것에 대한 그 비판입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일본에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일본에서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너무 지나치다, 역사 수종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1931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인명을 살상하고 물자를 약탈한 것 이걸 침략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건 아베 지금 처사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고 반드시 아베 담화에서는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사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중국과의 그런 그 관계가 악화될 뿐더러 특히 미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아베 담화가 불필요한 외교적인 논쟁, 갈등 이런 것들을 유발하지 말아달라라는 일본 내 목소리가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주 사변 이후에
그것이 침략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한일 합방 때부터 그것부터가 명백한 네. 침략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뭐 오불반원입니까? 좀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2차 대전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말하자면 왜 일본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유럽의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아시아 침략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 말하자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침략 전쟁의 하나 부분인데 왜 일본만이 과도하게 몇 차례 사죄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한국, 중국이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반등회에서 아베 총리가 연설을 했고 중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하루 만에 아베 신조 내각의 강요들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거든요. 이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A급 전범들이 14명이 합사돼 있고 그 A급 전범 가운데는 식민 통치에서 가장 가혹했던 1940년대 일본 총독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는 적어도 전몰자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는 것은 정치가들의 당연한 덕목이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의 문제지 왜 한국, 중국이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우익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존몰자 협회에서 이런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가지고 일본 우익들의 어떤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거, 예. 이런 양면성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 한 명만 참배를 그것도 중일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했고 네. 중일 정상회담 때까지는 참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끝나니까 이제 한 하루 명이 한 뒤에. 건가요? 그건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이제 아베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상당히 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도 그랬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를 재임 5년 동안 6번 갔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이제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려고 굉장히 추진을 했었는데 예. 미국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야스쿠니 신사를 6번이나 참배한 사람으로 도저히 그 합동 연설이라는 그런 자리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상하 양원 그 합동 연설 그리고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이런 그 한국, 중국과의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조심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 네. 총리는 곡물만 복납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곡물만 복납했더라도 네. 곡물이 이제 그 제사에 쓰이는 나무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가 있다. 뭐 그런 대내외적인 겁니다. 여론에 떠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말하자면 일본 국내의 어떤 우파들의 지지도도 확보해야 되고 또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예. 가장 그 적절한 타협점이 이제 본인은 가지 않고 공물을 보내는 정도로 예. 뭐 그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전몰자를 주도하는 건 지도자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는데 제 기억에는 과거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분사, A급 전범들 따로 분사하고 그런 시설을 따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의지 자체가 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의 논리라는 것은 예. 한번 그 합사가 되면 A급 전범일지라도 분사는 안 된다. 말하자면 이제 연못 속에 어떤 그런 뭐랄까 물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합쳐지면 이걸 다시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야스쿠니 신사 바로 옆에 지도리 가우치라고 일반 그 국민들하고 일본인들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무명용사들 전몰 묘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핵을 하고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앞으로도 일본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가지 말고 예. 여기 지도레가 후치에 가도록 이렇게 암시를 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 자체의 논리가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한국이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의 반발심 예. 이런 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반둥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미묘한 태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됐는데 딱딱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가 그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은 지난 2014년 11월 중 베이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때의 모습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표정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죠. 악수를 하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어제 모습입니다. 시종일관 넉넉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 옅은 미소까지 띠면서 미리 회담장에 도착해서 아베 총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이 그 옆에 사진이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던 사진인데 맞습니다. 저 때만 딱 그랬던 게 아니라 시종 일관 시진핑 주석이 저랬단 말입니다. 저건 네. 작심하고 한 건데 예. 어제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음. 그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게 정권이 안정됐다. 이제 부패 척결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중국 국내 안정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 내에서 그 AIIB 아시아 네.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미일 동맹, 그 다음에 미일이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 환태평양 경제 연계 협정에 대해서 동반자 협정. 어떤 그 미일 중심의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면서 중국 중심의 AIIB에 대해서 어떤 대결 구도로 가자는 목소리가 있고 예. 또 반면에 지금 60, 70개 국가들이 가입했는데 일본만 고립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일본도 제대로 지분을 내고 차라리 적절하게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네. 이런 지금 목소리 좀 양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은 일본 국내에 있는 다른 목소리, 말하자면 AIIB에 가입해가지고 일본도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약간 어떤 뭐랄까요,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것을 조금 약간 부추기는 예. 어떤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중국이 어쨌건 중국도 과거사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AIIB 때문에 아베 주석을 아주 상징적인 정상들이 만난 것 자체도 상징적인데 표정도 저렇게 풀어주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 과거사 문제보다도 훨씬? 저는 AIB라는 것이 지금 완전히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경제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그 양상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마저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경제 패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고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지금 그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일본을 어떤 그 말하자면 자극하는 것보다는 예.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득이다라는 예. 생각이 강하게 지금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도 그동안의 흐름과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역사 문제는 중일 관계 정치적 기초가 되는 중대한 원칙이다. 일본은 진지하게 이웃 나라의 우려에 대응해달라. 물론 역사 문제를 중시한다. 또 기초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지만 그동안의 말보다는 강도가 낮은 발언이었어요. 중국 외교가 약간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쟁 침략에 의한 피해라고 본다면 중국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예.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도 에이펙 회담에서 그런 그 과거사 문제를 안고서도 만난 거라든지 예.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만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 자체가 과거의 적이라는 것이 1000년, 2000년 이상 그런 그 다양한 외국의 어떤 그런 그 외교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하우 또는 실리, 실용 이런 정신들이 축적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한국도 상당히 조금 그런 뭐랄까 공부할 시사는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시사-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지금 정상회담이 없는데 네. 사실은 지금 중국은 지금 두 번이나 벌써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용 외교를 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를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교수님 보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도 놓여 있고 또 예. 8.15 아베 담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예. 아마 금년 중에 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예측을 합니다만은 예. 지금 오바마 정권도 이제 내년 임기말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리밸런싱이라든지 피보트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로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AIIB를 두고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제 과거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의 그 변화, 판도를 읽어내면서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좀 대처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그 봅니다. 말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그 언급이 그래도 나오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이. 한국 정부에서도 이미 이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빠른 해결을 하도록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어디선가 접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있는데 아베 외교 자체가 그렇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 오히려 지금 자민당 정권이 안정돼 있고 또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예.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대일 원칙 외교하고 일본의 어떤 그런 실용 외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잘하면 찾아낼 수 있다. 네. 그런 점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제 과거사와 영토 문제 그리고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네.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런 외교 전략에도 좀 수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지금 이제 투트랙은 이제 외교 전략이 변경된 겁니다. 네. 이전에 이제 대일 원칙 외교에서 적어도 위안부 문제가 진전이 없는 한은 없는 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게 이제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이었는데 네.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는 영토 문제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트랙은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학금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런 그 흐름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네. 적절한 시점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근본적인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내외의 압박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실리도 상당히 있는 그런 압박인데도 불구하고 침략, 사죄 이런 표현을 끝내 쓰지 않고 과거에 전임 총리는 이미 썼었던 표현을 이렇게 반성한다 이렇게만 하는 여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다른 아베 총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본 내에서 우익 보수들 그런 세력들 표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하나는 아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국가 정신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2차 대전에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다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베 내각은 적어도 20년간 이런 그 역사 왜곡에 대한 내공이 쌓인 그런 그 집합체입니다. 지금 18명 내각 강요 가운데 15명이 그 가장 우파적인 일본 회의라는 그 출신 한 20년 동안 그 남경 대학살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해 오면서 계속 정권을 말하자면 뭐 만들어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역사인식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예. 현실이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